안녕. 자, 휴가철이라서 좀 외롭고 쓸쓸하지만 남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합시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저걸로 모르겠죠. 자, 오늘 아까 예고드렸던 것처럼 일단 배우는 내용들은 많긴 해요.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뭐 근과계수의 관계 뭐 등등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썼던 얘기를 이제 3차, 4차 방정식이라는 고차 방정식에서도 또 다루게 되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야.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번 단원의 명칭이기 때문에 저 뒤에 이제 연립 방정식을 또 한 번 더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여기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2차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저 1, 2단, 그러니까 소단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 2단원, 바이블 포커스 기준으로 보셨을 때요. 1, 2단원은 고차 방정식, 즉 3차, 4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앞서서 공부했었던 2차 방정식 부분 단원 공부했었던 것과 느낌이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저 3단원, 소단원은 2차 연립 방정식 부분이요. 그 부분은 인수분해 공부했었던 부분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를 준비하실 때도 인수분해 부분 백지 테스트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했었지 그때? 맞아요.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그게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가 이유 근거 같은 것들 설명해 가면서 이제 예시를 기반으로 한 설명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그렇게 공부했듯이 이 연립 2차 방정식도 오늘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백지 테스트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그젠플에 나와 있는 그 문제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제 문제도 같이 좀 다뤄보면서 가도록 할 거예요. 네, 아무튼 전체적인 개요는 그렇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2차 방정식 푸는 것과 상당한 부분 흡사합니다. 일단 2차 방정식 풀 때 가장 첫 번째,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었죠?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근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완전제곱골을 이용한 그건 어떻게 됐었지? 완전제곱골을 이용한 방법은 네, 안 썼죠, 그렇죠? 이걸 이제 공식화 시킨 게 근해 공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해 공식이라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완전제곱골을 이용한 방식을 전혀 안 쓰기는 하는데 그냥 완전제곱골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상태라면 구태여 그거를 풀지 말고 그건 좀 존중을 해서 완전제곱골을 이용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똑같아요. 일단 첫 번째 매뉴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 자, 무슨 얘기냐? 밑에 있는 그 이건 너무 인수분해까지 다 해줘가지고. 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은 이제 a 곱하기 b가 0일 때 a랑 b 둘 중에 하나는 0일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죠. 3차 방정식은 분명히 3차식은 0의 형태로 써져 있을 건데 그럼 3차식은 당연히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이거나 1차식 곱하기 2차식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쪼개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이라고 써보도록 합시다. 똑같아요. 어쨌든 얘네 셋 중에 하나가 0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 첫 번째 보시면은 방정식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것을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야? 1번이 0이거나 2번이 0이거나 3번이 0이거나 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1이거나 4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치? 아유, 이렇게까지 해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쵸? 그냥 떠먹여주는 거 그대로 받아먹으면 되죠. 자, 대신 이제 밑에 있는 거 2번 x세제곱 플러스 1은 0 x세제곱 플러스 1은 0. 자, 우리가 이런 3차식을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3차식 인수분해하는 건 당연히 우리 무슨 단원을 떠올리면 돼요? 아니, 무슨 단원이겠어, 당연히. 인수분해 단원이겠지. 인수분해 단원에서 3차식을 인수분해했었던 것 그래도 꽤 배웠습니다, 그렇죠? 일단 요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래서 내가 불시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돼. 곱셈공식 다 잘 외우고 있는지. 이거 뭐야? 마치 무슨 꼴입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형태지, 그치? 자,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거 곱셈공식 한번 불러봅시다. 뭐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는 0.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3차 방정식을 풀긴 하지만 그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그 행동 자체는 3단원 인수분해 단원에서 썼던 것과 그냥 사실상 동일하다. 그래서 인수분해만 성공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걸로 마무리만 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있겠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이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0이다라는 마치 2차 방정식을 풀듯이 보시면 되고 2차 방정식은 꼭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뭘 이용해서 풀어주면 될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대로 불러볼까요? 자, 일단 근해 공식 뭐분의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이니까 3i라고 써주셔도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이 근을 3개를 갖고 있음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근이 3개가 나온다는 건 뭐 특별할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저번에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면서 n차 다음 방정식은 근이 n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고 1차 방정식은 근이 1개였었던 것처럼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다? 2개다. 그럼 4차 방정식은 몇 개겠어? 4차 방정식 몇 개겠어? 4개겠지. 뭐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을 직접 다 구해볼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 이건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은 0. 4차 방정식이야, 그치? 좀 무섭긴 해. 그치만 이거 인수분해만 하면 그냥 끝나잖아, 그쵸? 자, 인수분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x제곱으로 좀 묶고 싶죠? 오케이, 좋아요. x제곱으로 묶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2차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x제곱 바로 x 플러스 1 바로 x 플러스 2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뭐야? 근 한번 불러볼까? 뭐랑? 0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총 4개. 근데 이제 0 0 이렇게는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0이라는 중근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를 할 거면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0이라는 중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나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나 어쨌든 4개임을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넘어가 주시는 게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까지 알아봤어요. 뭐 별거 아니죠, 그렇죠? 인수분해만 되면 뭐 다음부터는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되니까. 자, 그다음 240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3, 4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거 우리가 그때 인수분해 했었을 때 인수정리를 이용한 3, 4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했었던 부분 기억하시죠? 그때 내가 이제 인수정리라는 부분을 싹 지우고 뭐라고 바꿔서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있었는데 조립제법으로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네들한테 별로 와닿지가 않아. 인수정리를 이용했다는 게 뭘 했다는 거야? 인수정리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면 a를 대입한 fa는 0이다. 이게 인수정리였잖아, 그렇지? 뭐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라고 이제 갸우뚱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 부분 위에다가 약간 좀 부제를 달아 놓으시던지 아니면 그냥 아예 수정을 하시던지 어쨌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3, 4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그젠플을 바로 볼게요. 자, 3차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2x 세제곱 일단 불러주세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자, 그럼 이제 요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했었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6, 짠. 자, 이때 잘 찍으면 된다라고 했었어. 뭐 특별한 어떤 뭐 그 팁이 뭐 몇 가지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잘 찍는 거야. 자, 일단 다 더해가지고 0이 되면은 뭘 해라? 1부터 해라. 자, 다 더해서 0이 되는지 한번 확인.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 진행하셔야죠. 됐죠? 아니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륙하면은 8에다가 마이너스 8 하니까 0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1 바로 진행합니다. 2 자, 얘네들 빼요 더해요? 더해요. 우리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 우리 일반적으로 나눗셈 할 때는 막 위에서 아래 빼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기호도 거꾸로 써줬고 그쵸? 아니 기호도 거꾸로 써줬고 그런데 이제는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하자라고 하면서 기억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더해가지고 1 마이너스 6 0 이런 식으로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이제 조립처법을 해도 상관없지만 이건 그냥 x-1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지 않겠나? 어차피 우리 2차 방정식은 바로 이 상태에서 풀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 조심하십시오. 1 썼다고 해가지고 x 플러스 1이라고 쓰지 마. 우리가 여기다 1을 썼다는 이유는 1이 대입되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아이가 여기 써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x-1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십시오. 인수분해 배운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의외로 실수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무리 지어보자. 자, 2x x 여기 어떻게 돼야 크로스에서 플러스 x가 될까요? 여기에 이제 2가 되고 여기에 3하고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다. 4x 마이너스 3x 하니까 플러스 x 만들어지는 거 확인했죠? 따라서 x-1 곱하기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 0이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3개의 해가 나온다라고 해주실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메모하는 거 살짝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모든 멘트들을 다 적게 되면 결국 그 시간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멀티태스킹을 잘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제로 하나의 감각이 깨어 있으면 다른 감각이 그만큼 조금 죽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혹시 리듬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리듬 게임 뭐 박자 맞춰가지고 뭐 하는 거? 그 박자 맞춰서 하는 게 뭐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버튼을 누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실제로 뭐 시각과 청각, 굳이 따지면 촉각까지 이렇게 세 가지 감각이 동시에 이용돼서 이제 그걸 진행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의외로 보면서 하는 게 더 잘 되게요? 안 보면서 하는 게 더 잘 되게요? 이거 안 보면서 하는 게 의외로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하면은 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가 뒤섞여가지고 어디에 내가 맞춰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 모두가 다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내가 아예 그냥 안 보고 소리만 듣고 땅 이런 식으로 누르면 훨씬 더 정확해지거나 차라리 소리를 안 듣고 그림만 보고서 딱 이렇게 누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리듬 게임 할 때 소리를 아예 끄고서 리듬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리만 이제 켜놓고 안 보고서 리듬 게임을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내가 그거를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받아 적으면서 뭐 감각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멀티태스킹이 동시에 다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중에 뭐 하나는 뭔가 삑사리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꼭 내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메모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완전히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촉매. 그때 당시의 상황과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촉매제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기록을 하지 않아도 내 머리가 생각보다 많은 걸 기억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 적지 말고 그냥 키워드, 일단 그 상황에서의 멘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그 각각의 페이지 그 구석구석에다가 하나씩 적어놓으면 그 수업이 그냥 재생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받아쓰기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받아쓰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결국 이제 수업이 다 끝났는데 오늘 뭐 했지? 하고서 이제 교과서랑 내 메모를 보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진짜 비효율적인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수업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그 당시에 다 이해해야 돼. 그 당시에 전부 다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메모는 가장 최소화. 대신 그 메모가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많은 수업들을 기억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하나의 뭔가 작은 요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그랬는데 이거 안 좋아가지고 제가 기억 못하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갖고 와.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그 리스크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듣고 이해하는 것을 포기한다? 이거는 상당한 확정된 리스크. 그래서 이제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냐? 네. 강의 듣는 친구한테. 물론 이제 강의 듣는 친구들은 뭐 일시정지도 있고 대강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적어도 상관없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제 대면 수업을 하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나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인강 안 찍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업을 들으실 때도 다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고 딱 중요한 내용 밑줄 치거나 메모 간단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나랑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4차 방정식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이게exemp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구석에다 풀어볼까? 이거 조립제법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문제 푸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 오른쪽이 조금 더 공간이 넓은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한번 쓱 풀어봅시다. 조립제법 해야 되니까 일단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3, 6 이런 거 써주셔야죠. 혹시 다리 아프시면 여기 앉아서 하셔도 돼요. 잠깐. 3차 방정식은 한 번만 하면 이제 2차식이 튀어나왔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중단해도 괜찮았죠. 근데 4차 방정식은 두 번을 하셔야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때 2차 식이 만들어져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4차 방정식을 할 때는 두 번까지 쓴다. 3차 방정식을 할 때는 한 번만 써도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좀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나중에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조립제법 잘 됐습니까? 처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로 했네요. 그 다음에 쭉 진행하고 그 다음에 2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1과 2라는 두 개의 숫자로 조립제법을 진행을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뿔마 3 루트 3 미안 뿔마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의 근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없나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여러가지 4차 방정식. 자, 1번 공통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통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이그젠플 보시면 쉽습니다. 네, 이그젠플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부분이 계속 공통으로 들어있죠. 어쨌든 얘를 전개하면 4차 방정식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걸 제곱하면 이제 x 4제곱 막 이런 애들 나오니까 4차 방정식이죠. 어쨌든 이제 이거를 다 전개가지고 풀어내는 건 조금 힘들고 이 친구가 이렇게 묶어줬으니까 뭐 하면 되겠다? 치환하면 되겠다라는 정도쯤의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이따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기 2차 방정식.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면서 지겹도록 했어요. 근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그램플 바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배치 테스트 하기 전에 이그램플 진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3단원에 했었던 거랑 중복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몇 개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자, 보기 차방정식은 우리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죠. 메모 잠깐만 해야 여러분들 이거 중요했었으니까 보기 차방정식에서 이제 하나는 x제곱을 치환하는 방법이었죠. 그게 제일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한다.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만 한정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4차항이랑 블라블라블라 그다음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을 가지고 뭘 만들었었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인수분해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취했었던 방법이었죠. 그래서 1번과 2번 이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걸 바탕으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두 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봅시다. 자, 시작.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4차 방정식이랑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4차 방정식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시간은 각각 한 30초 정도쯤 걸려야 됩니다. 인수분해 정도쯤은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개 문제 같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2는 0. 자, 일단 제일 먼저 뭐 한다고?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한다고. 그 라지 x제곱 플러스 라지 x 마이너스 12는 0. 따라서 이거는 x, x, 3, 4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는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총 4개 근이 나온다. 일단 이게 가장 메인이어야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 두 번째 x4제곱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1은 0. 자, 이것도 어떻게 한다?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한다. 라지 x제곱 마이너스 6 라지 x 플러스 1은 0. 빠르게 스캔하세요. 어때? 인수분해 돼? 안 돼? 무조건 그러면 지운다. 미련 갖지 마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했었어? 이 두 친구를 가지고 완전 제곱구를 만들었었죠.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1을 제곱해서도 만들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2x제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 8x 제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2x제곱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 4x제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무엇을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표현하기 쉬운 형태가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뭐라고? 오케이, 2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선택하고 이 친구를 버립니다. 얘가 뭐 루트 8x라는 걸 제곱해서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우린 개수가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고려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선택이 됐었고, 뭐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 오케이.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각각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왜?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상반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대칭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수분해 단원에서 맨 마지막 컨텐츠로 했었던 거울 모양, 그러니까 거울 모양이에요. 거울의 비친 모양처럼 개수가 대칭인 경우에 4차식을 인수분해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먼저 x제곱으로 나눠놓고 묶어서 x제곱과 x제곱분의 1, x랑 x분의 1, 그 다음 상수 해서 진행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나중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 세 번째 단원, 저 맨 마지막 컨텐츠 바이블 플러스에 그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마지막 컨텐츠로 그거를 인수분해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얘가 그런 녀석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예제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볼게요. 좀 공간이 많이 필요했었죠, 이거는. 자, x 4제곱 플러스 7x 세제곱 플러스 14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은 0. 자, 여기서 뭐부터 한다고? x제곱으로 묶어놓고 간다고. 그래서 이제 x제곱 바로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4 플러스 x분의 7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때 x제곱과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착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써주시고, x제곱은 그대로 유지시켜주세요. 그 다음 플러스 7 괄호하고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14 괄호 닫고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랑 관련이 있었죠? 어떤 관련이 있어요? 얘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빼주면 얘가 나온다. 오케이, 그럼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게 치환이 되어야 할 이유가 생겼죠. 따라서 요거는 이게 x제곱 그대로 남겨두고 라지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고, 다음 플러스 7 라지 x 플러스 14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것도 다 받아줬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야.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바이블에도 나와 있어요. 바이블에도 나와 있어. 그러면 이따가 이거를 그냥 보고 적어도 돼, 사실. 그러니까 메모를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자꾸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해를 해야 할 타임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메모하는 게 아니라 뭘 메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중요한 얘기들 다 지나갔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일단 뭘 한다고 했었어요? x제곱으로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왜 나눠야 됐었지? 이놈 발견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메모에는 오직 이 친구, 오케이, 요것만 적혀있어. 충분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얘네들을 만들려고 이걸 빼낸 거고, 얘네들이 서로 이걸 공유하는 어떤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치환했었던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에 빨간색 펜이 아주 강하게 그냥 별표 쳐져 있고, 아니면 요게 하나가 딱 메모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장창 요것만 다 받아 적고 있는 거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에 잘 듣고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듣는다는 건 열심히 하는 척이 아니야. 진짜 말 그대로 내 걸로 얼마나 소화시켰느냐. 내 걸로 100% 소화시켰으면은 사장님 자세하고 그냥 주머니에 손 꽂고 있어도 돼. 진짜 막말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한테는 그래. 나는 그래. 솔직히 여러분들이 100%다 이해만 하고 있다. 아주 그 수업 시간에 초집중을 해가지고 내 자세가 막 엉덩이가 막 앞으로 밀린다. 괜찮아. 다 이해하게. 대신 자세에 바로 앉고 완전 모범생적인 딱 포즈 취하고서 그냥 모든 거 받아쓰기 하고 있으면 나는 그게 너무 신경 쓰여. 저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이게 중요하다는 그 포인트를 놓칩니다. 이유를 놓쳐요. 왜를 놓쳐요. 여기 적혀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엇에 해당하는 것들만 적혀있어요.
무엇, what, 혹은 how, 어떻게 할 거냐? 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만 적혀 있어. 왜라는 것은 내가 말로 해. 말로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건 그냥 여기 칠판에 판서만 따라서 메모하고 있다. 근데 그건 소름 돋게도 그대로 나와있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메모하지 않아도 괜찮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얘기 여러 번 해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이게 공부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갖고서 이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진짜 요만큼의 가치도 창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쓸 바에야 차라리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곳에다가 써달라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것을 얼마나 내 걸로 만들어낸다. 결국 이게 중요해요. 좀 김새일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라지 x 제곱 라지 x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죠. 자, 이거 x 제곱하고서 라지 x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플러스 12는 0. 자, 그래서 4, 3 크로스 7 만들어지죠. 그래서 4, 3 크로스 하면 이제 7 만들어지니까 얘는 x 제곱 괄호 라지 x 플러스 4 괄호 라지 x 플러스 3은 0으로 묶어낼 수 있다. 자, 근데 이거 라지 x는 내가 만들어낸 녀석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쓱 이쪽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x 제곱 괄호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은 0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x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걸 적는 거야. 이 x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안에다가 하나씩 곱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이 x제곱에 있는 x 하나를 이런 식으로 저쪽에다가 이쪽에다가 하나씩 곱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4x 플러스 1 바로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자, 그럼 이제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근 4개를 다 뽑아낼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저번에 2차 방정식 부분 공부했었을 때 자, 얘들아,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진짜 더하고 그 두 개를 진짜 곱해서 나온 결과를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를 더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할 때 써먹을 거니까 같이 함께 공부해줘 라고 했었던 게 있었어. 그걸 잠깐만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근의 공식을 진짜 써.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두 개를 진짜 더해. 알파 더하기 베타. 얘는 두 개를 진짜 곱해. 알파 곱하기 베타.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근이 알파랑 베타가 있다는 얘기는 뭐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뭐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자, 다시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을 2랑 3으로 갖고 있어. 그럼 뭐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x 마이너스 2 자신있게 얘기해. x 마이너스 2 그리고 또 x 마이너스 3 그래요. 우리가 걔네들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근을 그걸로 가졌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근을 알파랑 베타로 갖는다? 아, 너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구나?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가 각각 인수로 존재하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는 형태인데 얘가 두 개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죠?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을 이걸로 갖췄겠지,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봐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자, 이게 뭐랑 똑같다? 이 친구랑 똑같을 것이다.
x제곱 a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분의 c는 알파 베타 이걸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죠? 이거를 가지고 3차 방정식에서 똑같이 적용한다. 어떻게? 똑같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감마. 자, 그때 우리는 a, b, c, d라는 개수와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까와 같은 아이디어로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했죠? 이 친구 양변을 a로 나눠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 제곱 플러스 a분의 c x 플러스 a분의 d는 0이라고 써주시고요. 이 친구가 뭐로 인수분해가 됐겠다? x 마이너스 불러 x 마이너스 네, 자신있게 불러보세요. 지금 사람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야 돼. 자, 다시 x 마이너스. 자, 대답 안 하는 사람 3시간 자습이야. x 마이너스.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거야? 예, 아니요.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면은 대답하는 게 안 보여서 전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로 나 넘어가 버리면 우리 서로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거든? 너네는 너네대로 뷰티 테스트 쓰고 당일 할당량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나는 그걸 나중에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모른다라고라도 얘기해.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이거 보이콧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쁜 상태예요.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야. 못 알아들었으면 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알아들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으면 마치 어떤 느낌이랑 똑같냐면 맞춰봐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 느낌이랑 똑같이 보여.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여기는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니야? 대충 뭐 라디오 틀어놓듯이 그렇게 듣는 거 아니잖아.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럼 다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고 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야.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수업은 성공적이지가 않아요. 다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야. 이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무시야.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됐을 땐 이해가 안 됐다. 이해가 됐으면 꼭 대답을. 그래서 지금 너네가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혼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됐다고 했을 때 질문을 못 알아들었다고 했을 때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근데 저 그 부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해야 하는 그 책임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갔습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난 여러분들에게만 물어볼 거예요. A 나눠진 것까지 알겠는데 네. 갑자기 CX가 CX? CX가 어디 있어? 이거 바로야. 다 그리고 또 다시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 그 아래에 있는 식이 왜 그렇게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금 너네한테 묻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아까 2차 방정식에서부터 전혀 이해가 안 갔나 보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근이 1이랑 2야. 인수분은 어떻게 돼? 시작. X 마이너스 더하기 X 마이너스 라는 걸 인수로 갖겠지. 그 앞에 있는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이 1과 2랑 3이야.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자, 그럼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면서 그럼 당연히 그 3차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었겠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었겠어? 빨리 말해! 보이콧하지 말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말이야.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근데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30초면 해결될 수 있는 걸 나중에 30분이고 3시간이고 너네들 혼자서 골머리 붓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이건 놓치면 이 다음에 했었던 이 소단을 한 내용이 통째로 다 날아가고 있죠. 30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몇십 분, 몇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 30초를 아끼지 마세요. 30초를 마땅히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많이 아끼시려면. 아시겠어요? 책임감을 가져.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 계속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라는 식으로 인수가 될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1이었으니까 여기다 더 곱할 건 없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전개를 했을 때 그게 이 친구랑 완벽하게 똑같아야 할 것이다. 얘를 완전 전개했을 때 이 친구랑 똑같아야 할 것이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x 세제곱 x 그 다음 x 제곱은 개수가 뭔지 봅시다.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총 3개가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이 써질 겁니다. 자, 그 다음 x는요. x 베타 감마, 그 다음 x 알파 감마, 그 다음 x 알파 베타. 서로 돌아가면서 2개씩 짝지어가지고 써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써지고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자, 그다음 마지막 상수항은 빨리 말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까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맞춰봅시다. 어떻게? 얘 똑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2개씩 곱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자 2개씩 곱한 거. 저 녀석은 뭐야? a분의 c. 그 다음 3개 다 곱한 알파 베타 감마 이 3개를 다 곱한 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말이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했었던 그 방식 정확하게 그대로 똑같이 썼습니다. 오직 달라진 거는 3차였다는 거. 그래서 그냥 괄호가 3개였다는 거. 조금 식이 복잡하다는 거.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3개가 존재한다는 거. 조금만 이제 조금 다를 뿐이지 실제로 원리나 아이디어는 완벽하게 동일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드립다 외우지 마시고 이 유도 과정을 다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도록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왜? 처음에는 언제 까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무엇을? 이 결과가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됐어요? 이 결과가 아니라 이 원리를. 이거는 까먹으세요. 실컷 까먹으세요. 100만 번도 까먹어. 대신 그때마다 만들어내는 데.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너네가 굳이 이걸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엔 외워집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죠.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게 만들면 된다고. 이해됐어? 네. 근데 이제 조금 잘 외우는 팁을 뭐 나중에도 물론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십시오.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 하나씩 더했죠. 2개씩 더했죠. 3개씩 더했죠. 더했다는 표현보다는 3개씩 묶은 거는 한 묶음밖에 없으니까 그건 이제 하나밖에 안 썼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씩 더했다, 2개씩 더했다, 3개씩 더했다. 그 다음에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순차적으로 가죠.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그렇죠? 그 다음에 부호는 마, 뿔, 마. 근데 우리 2차 방정식도 똑같았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하나씩 더하고 알파 베타 2개씩 더하고 a분의 p, a분의 c 마, 뿔 이렇게 규칙 동일하잖아. 그럼 4차 방정식도 어떻게 했어? 하나씩 더한 거, 2개씩 더한 거, 3개씩 더한 거, 4개씩 더한 거 a분의 p, a분의 c, a분의 d, a분의 e 마, 뿔 똑같은 거야. 규칙이 있다고. 이 규칙까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못 까먹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보시면 255페이지에 있는 2번 박스까지 같이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는 부분 볼게요. 왜 2차 방정식이나 켤레근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3차 방정식도 켤레근이 존재한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왜요? 3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2차 방정식 있잖아.
3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 속에 2차 방정식 있잖아. 어쨌든 3차 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 혹은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어쨌든 3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 속에는 2차 방정식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 2차 방정식 혈레근을 갖고 있었으니까 3차 방정식 역시도 혈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3차 방정식이 1 플러스 루트 2라는 것을 근으로 갖는다.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라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만약에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1 플러스 3i가 한 근이라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3i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했었던 그 말 중에 메모를 굳이 한다면 3차 방정식 안에 2차 방정식이 있음. 3차 방정식의 풀이 속에 2차 방정식이 있음. 이런 바이블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적어두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촉매제예요. 이 멘트를 하나 딱 적어놓으면 지금 내가 했었던 이 5분간의 설명이 고스란히 기억이 나겠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256페이지. 자,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 보통 이제 우리가 오메가라고 불러요. 그건 이제 영어로 알파벳이 아니라 그리스 문자로 W를 좀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오메가라고 표현하는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무조건 오메가라고 부른다?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라면서 그냥 관습적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 박스 위에다 적어두십시오. 여기 밑에 지금 1, 2, 3 뭐 공식같이 써져 있는 게 3개가 있죠. 이거 외우지 않는다. 언제나 항상 강조드리죠. 외우지 않는다. 대신 이걸 유도하는 원리를 기억해서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매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용해서 매번 새롭게 제작해야 함. 매번 만들어야 함. 오케이? 네. 네, 가운데 거예요. 자, 그럼 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 자,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일단 x 세제곱은 1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일단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뭐 해? 우리가 3차 방정식 풀 거면 인수분해 해줘야죠. 그래서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인수분해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인수분해 진행하고 난 다음에 허근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거를 알아봐야죠. 그쵸? 허근이 어디서 생겨요? 여기서 생깁니까? 여기서 생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에서 생기겠죠. 1번에서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 어? 1번에서 뭐가 생겨? 어떤 근이 생겨? 그냥 얘기해. 실근. 1이라는 실근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허근이 안 생겨. 허근이 생긴다면 여기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순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그 순간에 허근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 포인트를 좀 잘 보셔야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근이 오메가일 것이다. 자,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요. 자, 그럼 다른 한 근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 왜요? 혈내근 관계. 2차 방정식이잖아. 한 근이 이렇게 허근으로 오메가가 나왔으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의 혈내복소수였겠죠.
혈내근을 갖고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 한근이 1 플러스 2i라고 해봐. 그럼 다른 한근은 뭐야? 1 플러스 2i가 한근이라고 해봐. 그럼 다른 한근은 뭐겠어? 1 마이너스 2i였겠죠. 그래요, 그거. 혈내근 관계니까. 그래서 오메가가 한근이라면 다른 한근은 혈내복소수인 오메가 바였을 것이다. 납득되십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식을. 자, 1번과 2번은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3번과 4번은 요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비롯된 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식을 하나씩 세워볼 거야. 자, 결국 오메가는 얘의 한 허근이래. 어쨌든 이 방정식의 근이래. 그럼 당연히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일 것이다. 아니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일 것이다. 두 가지 얘기가 모두 가능하죠?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오메가 세제곱은 1일 것이다. 그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그 근이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역시도 0이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야, 그치?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셔야 되는 것은 이 결과가 아니라 얘를 참으로 만족시켜야 하니까 여기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이유를 쓰는 겁니다. 이유를 바이블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때 해야 되는 말들은 이 이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뭐 다른 수업들 다 들어보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 뭐 어떤 사람들은 수업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수업을 못한다. 수업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허근의 성질 알아볼게. 자, 1번 자, 받아 적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2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런 사람들이 수업을 잘하나?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선생이 아니야. 이건 그냥 교과서 음성 지원해주는 성우야, 성우. 응? 그런 사람들 어떻게 선생님이야? 선생님도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공부를 다 하지 않는 거야. 선생님이라는 건 자고로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가꿔주는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를 써야 되는 당사자니까 선생님들이 되는 거겠지. 그때 역할 그걸 하는 거잖아. 뭘 해줘야 되겠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왜 저게 나왔는가? 얘의 한 근이니까 오메가가 대입되었을 때 참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얘에 대입되었을 때 참이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난 3번, 4번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그다음 네 번째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그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역시 이것도 이해하고 써보는 거야. 자, 뭐가 되겠어요? 두 근을 더한 것은 보세요. 두 근을 더한 것은 얼마? 두 근을 더한 것은 뭐가 되겠어? 지금 얘는 근과 2차 방정식이라는 거 모르시겠어요? 얘 근이야. 지금 2차 방정식의 근. 얘네 두 개 더한 거 뭐야? 얼마?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7. 네가 알고 있는 게 이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내가 아까부터 한 5번 얘기했어. 근과 개수의 관계를, 근과 개수의 관계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자,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오케이, 그럼 왜 1이라고 했는지 그것부터 얘기해봐. 일단 그 과정을 좀 내가 들어보자. 왜 1이야? 틀리는 거 용서하지만 찍는 거 용서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니까. 얼마야? 왜 마이너스 1인지 설명해. 잠시. 너가 대답해봐. 이거 알파랑 베타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오케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딴 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겠네. 지금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게 더 우선이니까. 자,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너였잖아, 그렇지?
계속 내가 너를 의식하면서 이 얘기를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방식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너한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모르는 그 타이밍에 얘기하시라고. 얘기하란 말이야. 왜 우리가 자꾸 마치 뭐 경찰과 도둑 마냥 얼음땡을 하는 것처럼 술래잡기 하는 사람처럼 왜 서로 쫓기는 상황이 돼야 되죠? 분명히 이 친구가 아까 이 문제를 나랑 같이 풀고 있을 때 너가 대답을 못하면 너가 손 들었어야 됐어요. 너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너에게. 나에게는 이걸 너네한테 알려줄 책임이 있지만 너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전부 다 샅샅이 다 조사해가지고 밝혀내야 되는 책임까지는 나에게 없어요. 그건 너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건 서로 간에 분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하나하나 모두 다 어떻게 너네들을 테스트하면서 하니? 눈빛 보고 이 말들 반응 이런 것들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해요. 그렇지만 작정하고 숨기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파악해? 분명히 지금 이 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얘기랑 관련돼 있으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보다. 지금 이거랑 관련됐으니까 이 예시를 내고 지금 이 예시를 풀으라고 했나 보다. 그럼 얘가 중요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 문제를 냈고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자기는 답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하셔야죠. 말해야지.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안 챙깁니까? 자꾸 그렇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넘어가도 됩니까? 너 혼자만 이걸 이해 못하고 이거 이해 못하고 그냥 갖다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너가 해야 되는 건 이 수업을 이해하는 거야. 나랑 같이 소통하는 거고. 펜 들고 그냥 계속 받아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펜 내려놓고 손을 드셔야 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왜요? 예전에 배웠었던 건데 모르면 지적받을까봐? 그딴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니들이 배워야 될 것들을 못 배우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자존심 챙겨봤자 뭐예요? 그 한낱 자존심 챙겨가지고 뭐합니까 여기서? 너네가 선생이에요? 앞에서 나와서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야? 어차피 몰라도 본전이야. 믿져도 본전이라고. 근데 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야 답답하게? 언제까지 학생이 본분을 배워야 됩니까? 고등학교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학생의 본분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로 공부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야 그게. 내가 여러분들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 예시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친구인데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쯤에 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공부가 잘 안 돼 있어서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1년 동안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정말 내가 그 친구가 서로 같이 애써서 어떻게든 끌어와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딱 지금 이 타이밍이었어요. 이 여름방학 특강 때 그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또 강의를 듣게 시켰습니다. 공통수학과. 그러면서 내가 걔한테 부탁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잘 이해해라? 집중해라? 아니요? 모르는 거 얘기해라. 단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이 여름방학 특강 이거 넘어간다면 지금 이거 공부하는데 이거 놓치고 그냥 지나간다면 나중에 뭐 언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공통수학 1 수학 3 공부하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다시 공부하게.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절대로 그건 안 될 일이니까 단 하나 모르면 알고 넘어가라.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걸 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부끄러웠겠죠. 쪽팔렸겠죠.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모른다고 이렇게 손을 드는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몇 번을 봐줬어요. 몇 번을 봐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무슨 단원이겠어요? 바로 전 단원이었겠죠. 6단원. 너가 혼났었던 그 타이밍, 함수의 그래프 해석 못했었을 때 어디에서 x가 어디에서 y가 양수에 대응돼? 음수에 대응돼? 이걸 한참 신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친구 반응이 수상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안 들더라고. 애들 전부 다 눈 감게 시켰습니다.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 손 안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바로 물어봤습니다. 대답 못해요. 바로 짐 싸서 집 가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친구랑. 왜요? 학생이 아니었으니까. 학생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게 뭐 무슨 내 당당하고 뭐 자랑스러운 무용담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도 그 친구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에요. 지금까지 5년, 6년 지난 뒤에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 친구 학생 일을 포기했는데. 학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학생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배움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나도 어떤 것도 가르칠 생각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고요. 너가 배움을 포기한 순간 난 가르치는 거 포기할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준과 잣대를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애정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기회를 준다? 없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내가 하염없이 계속 기회 줘야 되고 그 친구는 그게 안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겠죠.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더라도 학생의 공부만큼 정확하게 가르칠 겁니다. 오늘 내가 여러 번 계속 돌려가면서 간접적으로 너에게 경고를 계속 드렸던 거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네 번째 지금 딱 걸렸을 때 내가 지금 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널 겨냥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학생이 포기하신다면 너도 이거 배우는 거 포기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이해 못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이 진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했었죠? 너 혼자만 대답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엇입니까? 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알파랑 베타가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자, 내가 분명히 말했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라고요.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면 대답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과 침묵은 같은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지 정확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부터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대답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답을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현 상태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나 지금 2차 연립방정식 가르치는 것도 다 포기하고 지금 너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나중에 보강 한번 잡아야 돼. 더 이상 시간 끌지 마. 나중에 우리 서로 다 같이 힘들어지니까. 알겠어? 책임감 가지세요. 말씀하십시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엇입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여기까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자, 진짜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서 그래요. 정말 크게 말해. 어차피 같은 말 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라고 얘기하는 거랑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 말할 거면 크게 말씀하세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십시오. 모두의 시간이 아까우니까. 말씀하십시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그 방정식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알파랑 베타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알파 베타는 뭐야? 그 방정식. 아니 곱하기요.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직접 물어볼게요. 그걸 물어보고 싶으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알파 곱하기 베타를 말하는 거잖아. 수학적 약속 아닙니까? 알파 베타가 뭐예요? A분의 C.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마이너스 A. 네, 이걸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불러요.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 오메가랑 오메가 바입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네, 그럼 이 두 근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두 개를 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1입니까? 왜냐면 A가 1이고 B도 1이니까 네, 똑같이. 네,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끌어낼 겁니다. 난 내 책임을 이렇게 다 할 거니까 너도 너의 책임을 다 하십시오. 우리에게 딱 30초만 있으면 너가 모르는 모든 것들을 난 너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난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믿고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선생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딱 콕 집어서 정확히 분석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힌트를 드리든 아니면 설명을 해주든 어떻게든 그걸 이해시키는 것. 내가 내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드시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쏟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 서로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시간을 쓰도록 해주셔야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두 개를 곱한 것은 그럼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이라고 쓸 수 있다. 이 네 개의 식을 지금처럼 만들어내는 거. 이걸 연습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네 개의 식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번 이 개념, 이 소단원에서 해야 되는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해야 하는 일, 배워야 되는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살짝 바뀝니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x세제곱은 8, x세제곱은 마이너스 8,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결국 인수분해만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니까. 어쨌든 요거는 a세제곱, b세제곱의 자리니까. 그래서 x세제곱 1, 1의 세제곱이니까 x세제곱 8, 2의 세제곱이니까 27도 가능하긴 하겠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숫자가 막 바뀝니다. 바뀌더라도 원리는 동일하겠죠. 결과는 제가 다 달라지겠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결과를 외우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외워도 소용없어요.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할 때만 이게 성립할 뿐이에요. 만약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하면은 절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x세제곱은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하면 절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에 적으셔야 되는 건 x세제곱은 1,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x세제곱은 8 이렇게 3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내가 2번과 3번을 통해서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 2번과 3번을 통해서 이 한 판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를 볼 거니까 그거를 잘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원래 연립 2차 방정식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30분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 연립 2차 방정식은 다음 시간 우리 앞에 30분 정도쯤 수업 일찍 시작해서 연립 2차 방정식을 끝내고 그 다음에 부등식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운 게 부등식 부분이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절을 할지를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다행이게 이 부등식 다음 단원이 경우의 수라는 파트거든요. 그 부분이 예상 강의 시간이 한 40분 정도쯤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연립 2차 방정식이랑 부등식의 기초를 하고 그 다음 경우의 수 파트를 할 때 이제 부등식 나머지 이제 좀 어려운 부분 2차 부등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랑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고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까지 공부했었던 내용 잘 차분히 정리하시고 대신 우리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을 할 때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공부를 먼저 해가지고 와주시면 되겠다. 근데 그게 몇 단원이랑 공부하는 스타일이 유사하다? 한다. 인수분해랑 공부하는 스타일이 완전 유사하다. 거기에는 이그젠플 이것만 철저하게 잘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살짝 스포하자면 우리 연립방정식 풀 때 방법 두 가지 배웠었는데 뭐랑 뭐 배웠지? 하나가 대입법, 그 다음 두 번째가 가감법.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 대입법 또는 가감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대입법을 쓰는 어떤 목적과 취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대입,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만드는 게 그게 목표였죠. 그 다음에 가감법은요,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한 문자를 소거해주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가감법, 그게 안 되면, 즉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대입법.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골라서 쓰셔야 되겠죠. 연립 1차 방정식은 거의 대부분 다 가감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댔었을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편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대입법 또는 가감법을 적재적소에 맞게 섞어서 써주셔야 되고, 비율로 따지면은 대입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60% 정도쯤? 한 6대4? 아니면 문제에 따라서 한 7대3까지도 가는 것 같긴 해. 아무튼 6.5대 3.5? 이 정도로 대입법이 조금 더 비중이 훨씬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 고려하셔서 문제를 좀 한번 미리 풀어가지고 오시게. 알겠지? 그래서 이그젠플은 좀 한번 미리 공부하고 풀어가지고 와주세요. 그때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 공부하는 게 시간이 아마 좀 부족할 테니까 1시간 정도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없습니까? 네. 오늘 그래서 고차 방정식과 공부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연립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